자, 안녕하세요. 클러스터링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의 개념, 시밀러리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가장 첫 번째,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기법인데요. 그 안에는 이제 agglomerative 방법, 그 다음에 뭐 divisive 방법,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뭐 응집과 분할 이렇게 좀 다르게 불리는데요. 자, 우리는 agglomerative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고, divisive 방법도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rtitioning clustering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K-means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알고리즘도 많은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일단 그 이유는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지금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셋이 이럴 때 저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을 때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구분을 할 거냐 요렇게 세 개로 구분할 거냐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클러스터링의 결과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 하나 있었죠.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으면 서로 비슷해야 되고 다른 클러스터에 떨어져 있으면 서로 좀 달라야 한다. 즉 거리가 멀어야 한다. 자,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어떤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더 선호되는가, 더 좋은가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좀 얘기했는데 좀 더 복잡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어떤 상황, 데이터가 지금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 요렇게 지금 생겼을 때 이걸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렇게 쪼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철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런 중간에 있는 것은 마치 이제 본능적으로는 요렇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 클러스터가 하나의 클러스터고 그 다음에 요 클러스터가 하나의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 다음 데이터가 생긴 모양이 아주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을 경우에 또 이에 적합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 내용은 제가 다음 강좌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좀 이렇게 많이 아주 모여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덴스하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덴시티가 높다. 아주 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모여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좀 흩어져 있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모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본다. 자, 이렇게 데이터마다 성질이 좀 다르니까 그에 적합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아주 다차원 공간 속에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좋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하나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이 다양한데요. 자, 그것을 나누는 분류 체계가 뭐 어떤 사람은 제인이라는 학자는 뭐 계층과 분할, 즉 hierarchical clustering과 divisive partitioning, partitioning이라고 하는데요. 클러스터링이냐, hierarchical 한 클러스터링 방법이냐 이렇게 두 개로 쪼갠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에는 이 둘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분류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방법 아니면 스토캐스틱 서칭을 하는 방법 통계적 탐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스토캐스틱 확률적으로 어떤 탐색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언급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군집화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이 체계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 제가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는요, hierarchical clustering에 대한 어떤 분류, 기법들이 있고요. partitioning clustering 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stochastic searching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공부할 때 유전 알고리즘, 제네틱 알고리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이런 것들 봤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군집화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다루지는 않을 텐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계층 군집화부터 처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군집화 요까지가 오늘 제가 이 강좌에서 제가 소개할 내용입니다. 자, 먼저 hierarchical clustering을 한번 볼게요. 지금 말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적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먼저 클러스터링을 한 이후의 결과, 즉 클러스터링의 솔루션이 다음과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클러스터링 솔루션이 캐피탈 C sub 2라고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네. 이 얘기는 이 C2라고 하는 해는 요런 클러스터, 요런 클러스터, 요런 클러스터, 즉 스몰 n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결과물이에요. 자, 근데 또 다른 솔루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클러스터링 한 솔루션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요런 클러스터, 요런 클러스터, 요런 클러스터, 즉 K개, 여기는 n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거고 여기는 K 개의 클러스터로 나눴군요. 자, 이때 만약에 밑에 있는 얘처럼, 자, 예를 들어서 C2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결과가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뭉치고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세 개로 한 거고요. 그 옆에는 C1은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뭉쳤다고 합시다. 자, 그 얘기는 C2가 요렇게 세 개로 뭉쳤는데 요 세 개를 요렇게 하나로 묶은 거네. 묶어서 그냥 여기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즉 n이 k보다 큰 경우인데, 자, 이때 이 C2라는 클러스터의 솔루션이 C1이라는 클러스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즉 여기가 n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거고 여기가 k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건데 이게 이제 더 크다란 얘기죠. 즉 C2는 즉 포함이 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솔루션은 클래스를 좀 잘게 쪼갰다는 얘기고 C1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큰 클러스터는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클래스를 쪼갰다는 얘기군요. 지금 그런 정의를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하이어라키를 만드는 겁니다. 즉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디어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고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agglomerative 즉 응집 방식과 divisive 분열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응집 방식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이 나옵니다. 덴드로그램.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덴드로그램. 자, 이것은 뭘 하자는 거냐면 샘플 각각이 하나의 군집이에요. 우리가 샘플, 그러니까 즉 벡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각각이 다 군집이 되어 있다. 즉 하나의 군집에 하나의 벡터, 하나의 샘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사한 것끼리 모으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서 그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준 게 덴드로그램인데요. 자, 좀 이따가 이 예제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도 코드로 나타냈는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입력은 우리가 이제 샘플 포인트들이 되겠죠. 이 하나 캐피탈 n 개의 이제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이제 덴드로그램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이 하나하나를 하나의 지금 군집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캐피탈 n 개만큼의 군집이 있겠다. 이것이 첫 번째의 클러스터링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초기 솔루션이니까 C sub 0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포문을 돌릴 텐데 여러 번 돌릴 거예요. 자, 포문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계속 돌릴 텐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t는 1에서부터 캐피탈 n-1까지 다 한다. 자, t가 1이면 이제 c sub 0가 되겠네, 이 값이. 자, 그래서 초기 클러스터링의 솔루션에서 군집의 쌍을 조사한다. 두 개의 군집 쌍을,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를 조사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클러스터를 찾아라. 그래서 C sub P와 C sub Q로 되어 있는 걸 찾아라. 근데 어떤 거냐 보니까 그 두 군집 사이의 거리가요. 지금 C sub T-1은 C sub 0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클러스터링 솔루션 안에 있는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서 그 가장 가까운 두 개의 클러스터를 C sub P와 C sub Q라고 불러라. 그 놈의 거리라고 정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즉 가장 가까운 쌍을 찾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찾으면 가장 가까운 것을 D 이렇게 불렀으니까 지금 C sub P와 C sub Q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찾게 되면 그것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C sub R이라고 하나로 묶어라. 그렇게 했네요.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링 솔루션에서 방금 우리가 찾은 C sub P, C sub Q를 빼버리고 우리가 찾은 새로운 C sub R을 합쳐버려라.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링 솔루션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네요. 언제까지? 다 합쳐질 때까지. 하나의 클러스터가 존재할 때까지. 자, 이 수도 코드를 봤는데 예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예를 보니까 여기 이제 샘플 포인트가 x of 1부터 2, 3, 4, 5, 6, 7까지 있어서 자,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차원 공간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디멘전이 2인 상황에 점이 이제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7가지 점에서 아까 우리 수도 코드의 첫 번째 라인이 이니셜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 얘기는 각각이 그냥 하나씩의 클러스터가 총 7개 있는 거죠. 각 클러스터에는 하나의 샘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샘플, 요거 하나의 샘플, 요거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것들은 이제 묶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때 그 거리를 측정할 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거리의 척도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사용하고 클러스터와 클러스터의 이 거리를 측정할 때는 가장 가까운 것들, 요 두 개 가장 가까운 걸 거리를 측정하는 D민으로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스텝은 가장 가까운 두 개의 클러스를 합치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요 두 개가 합쳐졌네요. 이렇게 요게 지금 합쳐진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알고리즘에서 C sub P하고 C sub Q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이게 X3하고 X4로 각각 하나씩 있던 건데 이걸 합쳐가지고 C sub R을 만들었는데 이게 X3하고 X4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C sub R이 지금 C sub 3가 이제 된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니까, 그 다음은 지금 뭐가 두 개가 합쳐졌나요? 예, 이거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요렇게 된 거네. 그 다음은 이걸 또 반복하니까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렇게 하나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넘버링은 다시 이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C1, C2, C3, C4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 또 합치니까, 요거 두 개, 요 C1, C2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 합치니까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고 마지막은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포물이 다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러한 덴드로그램이 형성되는데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가 이제 옵저베이션이 원래 7개 있었습니다. 샘플이 7개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3과 4가 합쳐졌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두 번째는
5와 6이 합쳐졌네. 요거 두 개 합친 거야. 그래서 요거 지금 합쳤어. 요 위에 나타난 숫자는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 각각이 3만큼 떨어져 있고 4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자, 4와 5를 합쳤고요. 5와 6을 합쳤고요. 합쳤고 그 다음에는 1과 2가 합쳐졌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진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지금 제가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1과 2가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졌죠. 1, 2와 3, 4.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졌네요. 자, 그렇게 합쳐서 이렇게 선이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위에 돌아간 거 보니까 네, 5, 6하고 7이 합쳐져서 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요렇게 지금 그려진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 합쳐지니까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졌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바로 이게 agglomerative 응집 hierarchical clustering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낱낱의 샘플들을 두 개씩 이렇게 묶어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덴드로그램이다.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리 척도를 달리 하면 우리가 좀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다른 이름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우리 dmin 사용했죠? 그 얘기는 싱글 링퀴지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요. 나중에 dmax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complete linkage라고 부를 거고요. daverage를 사용하면 average linkage라고 사용할 겁니다. 이름이 좀 달라진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좀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클러스터로 묶은 것은 일단 무시하시고요. 원래 이제 1이라는 점, 2, 3, 4, 5, 6, 7이 있다라고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제일 처음에 우리가 dmin을 한다. 이 단일 연결이란 말이 싱글 링퀴지인데 dmin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가까운 두 개를 묶어요. 가장 가까운 두 개를 묶으니까 이제 요렇게 3번, 4번 얘가 제일 먼저 가까워서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거 두 개 묶으니까 요렇게 뭐 묶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이 묶이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C1, C2, C3, C4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단일 연결, 즉 싱글 링키지를 만약에 유지를 하면 이 클러스터 4개 중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는 어떤 건가요? 싱글 링키지는 가장 가까운 dmin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두 개, 요 두 포인트 간의 거리가 지금 제일 가까워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가깝기 때문에 요게 먼저 그룹핑이 될 거고요. 그죠? 싱글 링키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dmax를 한다. 이 complete link를 사용한다고 하면 완전 연결 방법을 사용하면 C1과 C2는 상당히 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먼저 클러스터링이 안 될 거고 아마 가장 먼 거 이거보다는 이게 뭐 길이니까 이게 더 컴플리트 링키지로 할 때는 즉 이 거리가 가깝냐 이 거리가 가깝냐라고 따지면 왼쪽이 가깝죠. 자, 그래서 컴플리트 링키지로 하면 이걸 먼저 묶을 겁니다. 즉 단일 연결을 하면 오른쪽이 먼저 묶이는 거고 컴플리트 링키지를 하면 왼쪽이 먼저 묶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디스턴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군집들을 묶어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진행되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단일 연결을 하면 제법 긴 군집이 형성돼.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요 두 개가 가까우니까 먼저 묶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지죠. 이렇게 점점점 만약 옆에 뭐 또 이렇게 이런 점이 있었다면 이게 또 아마 이렇게 묶였을 거예요. 반면에 완전 연결은 상대적으로 조금 둥근 군집을 아마 이렇게 선호해서 먼저
클러스터를 묶을 것이다. 평균 연결, average linkage는 아마 그 중간쯤 될 거고요. 자, 그런 특성이 좀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보면, 자, 군집의 개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낼까? 이게 지금 내가 가진 데이터셋의 클러스터가 몇 개냐를 어떻게 알죠? 아까 우리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x1, x2, x7까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엮이고 뭐 이렇게 엮이고 뭐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클러스터가 몇 개냐? 자,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두 개로 쪼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쪽 가지에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요쪽 가지에 한 덩어리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자, 이게 지금 높이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 그러면 세 개로 묶겠다 그러면 요렇게 쪼개면 어떨까요? 요렇게 쪼개면은 그래요. 요 덩어리가 하나가 되고 요 가지가 하나가 되고 마지막 가지가 이제 하나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는 뭐 확실한 룰은 없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거리가 좀 이렇게 긴 곳에서 먼저 좀 자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일 연결과 완전 연결. 아까 얘기했는데 단일 연결은 가까운 거 있는 거 Dmin 얘기하는 거였고요. 얘는 이제 완전 연결은 Dmax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제일 긴 것들을 이제 이거 거리를 구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둘 다 아웃라이어에 민감해요. 이렇게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뚝 떨어져 있고 다른 것들과 다르게 뚝 떨어져 있는 것에 의해서 클러스팅 결과가 결정 날 것이다.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연결은 average 링키지를 하면 외톨이에 좀 덜 민감하겠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agglomerative, 즉 응집 계층 군집화 뭐 그런 방법이었죠.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이었고, 반면에 agglomerative가 아니라 divisive한 hierarchical clustering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큰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쪼개서 점점 세분화된 클러스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샘플이 하나의 군집으로 출발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군집을 나누는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 코드가 이게 나와 있는데 뭐 인풋과 아웃풋은 같은데요.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여러분 이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나오는 아웃풋이 덴드로그램으로 다 똑같긴 한데, 이제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라 한다면 계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특히나 이 디바이시브한 방법이 계산 시간이 앞에서 봤던 그 응집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수적 복잡도, 계산 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계산 시간이 많아서, 즉 이 샘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 시간이 아주 지수적으로 막 증가한다. 그래서 좀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partitioning clustering, 분할 군집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할 군집화, partitional clustering이라는 이 분야는 사실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 sequential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K-means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적인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가우시안 믹처 모델 GMM도 사실은 클러스터링의 기능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먼저 시퀀셜 알고리즘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차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자, 시퀀셜 알고리즘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스스로 찾아준다. 뭐 이런 거고요. 사실은 아까 봤던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사실 우리가 군집의 개수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볼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K를 우리가 일단 정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집의 개수를 스스로 찾아준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아주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임계값 우리가 이제 t라고 부를 텐데 자 이것을 스레시홀딩 값을 정해줘야 한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수도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입력은 데이터 집어넣고 임계값 정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은 클러스터링의 솔루션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의 개수도 나오게 된다. 해놓고 이제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 뭐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 수도 코드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x1이고 x2라는 이제 2차원 공간상에 점들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니까 m을 1이라 놓고 이제 군집의 개수를 뜻한다. 그러면 현재 군집은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x of i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서 이니셜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하나 만드네요. 자, 그래서 뭐 클러스터를 어떤 게 있다고 할까요? 자, 얘를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점선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j를 2에서부터 n까지니까 이게 x1이 여기니까 나머지 얘가 지금 x1이었고요. 얘는 x2 자, 벡터죠. x3 벡터, x4 벡터라고 한다면 자, 2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폼을 다 돌릴 텐데 이제 2를 봅시다. 자, 아래식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군집 C sub Q를 찾는다. 지금 군집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 가장 가까운 군집은 얘입니다. 얘. 자, 그런데 자, 가까운 군집을 찾는 것을 군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수식에서 미니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는 군집이 여러 개가 되면 이제 이게 제 역할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운 군집을 찾았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임계값 t를 정해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뭐 이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떤 값을 우리가 정해줬다. 어떤 숫자겠죠? 자, 그 임계값과 그 x of 2에서부터 이 x of 2인데요. 2에서부터 이 군집까지의 거리가 크면 지금 어떻습니까? 크지 않죠? 크지 않으니까 바로 else 문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기존의 군집에다가 그 x of j를 합집합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군집 c of q를 이제 업데이트하라는 얘기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군집이 요렇게 표현되는 군집이 이제 하나 성립이 되겠군요. 그죠? 자, 그러면 x2는 끝났고요. 다 x3로 갑니다. x3로 갔더니 자, 이제 j가 여기 지금 i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서 i가 2로 변했네요. i가 2로 변하니 i가 2가 집어 들어갔던 거고 i가 3이 되니까 이제 세 번째 x sub 3라고 하는 벡터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군집을 찾아라. 지금 군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군집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찾았고 그것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지금 대충 보니까 길이가 좀 더 길죠. 자, 길면 어떻게 하라고요? 군집의 개수를 아까 m은 1이었는데 증가시키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하나의 군집으로 하나 만드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군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집이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존의 클러스터 솔루션은 아까는 하나의 군집밖에 없었는데 이걸 지금 합집합해 가지고 새롭게 업데이트 시키는구나. 그러면 현재 우리의 솔루션 C가 C1이 있고 C2가 있는 게 되는 거죠. C1은 지금 어떤 게 들어있나요? X1과 X2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X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if 부분을 실행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4가 되겠네요.
4에서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지금 4에서 가장 가까운 군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아까 적었던 요 미니멈이라는 말이 붙은 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요까지 거리하고 요까지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거. 제일 작은 거는 요 거리 아닙니까? 요 거리가 스레시홀드보다 크냐 작냐 물어봤죠. 크지 않죠. 작죠. 작으니까 합쳐라. 즉 이제 이 클러스터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렇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던 거죠. 예, 두 개가 만들어져서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는 두 개라고 나오고 클러스터링 솔루션도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K-means 알고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예, 가장 많이 쓰고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쉽고 구현도 간편합니다. 자, 근데 이거 좀 단점이 있다면 클러스터의 개수, 이게 이제 K인데 이걸 우리가 설정해 줘야 돼요. 수도 코드가 나와 있는데, 자, 데이터 집어넣고 군집의 개수 K를 정해주면 나중에 이제 군집의 클러스터링 솔루션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말로 적은 거 잠깐 보면요, 수도 코드가 자, K개의 군집 중심. 그러니까 무언가를 군집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K개의 군집의 중심으로 우리가 초기화해 주네요. 좀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반복을 하래요. 어떤 이 true가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1, x2 2차원인데 원래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K를 예를 들어서 뭐 2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거를 아무 때나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의 군집의 중심이고 여기가 하나의 군집의 중심이라고 초기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G1이고요. 벡터겠죠. G sub 2라는 이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X 하니까 또 X랑 좀 알파벳 X랑 좀 헷갈리니까요. 삼각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삼각형.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 자, i는 1에서 n까지 변화시키면서 xi를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에 배정한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xi들인데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 두 개가 있는데 가까운 건 얘죠. 얘도 얘가 가깝고 얘가 가깝고 얘가 가깝고 얘는 이쪽이 가깝고 이렇게 지금 가깝게 군집이 중심이 할당이 되겠죠. 자, 배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배정이 이전의 루프의 배정과 같느냐. 지금 이전에는 배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J는 1에서부터 K까지 변해가면서 G sub J에 배정된 샘플의 평균을 G sub J로 대체한다. 이 말은 현재 G sub J가 G sub 1이 삼각형 여기인데 배정된 곳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 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놈의 평균은 아마 요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요 5개의 점들이 배정이 됐는데 이 5개 점의 평균을 업데이트 시켜서 이 평균을 여기라 하고 얘를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군집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위로 이제 true로 올라가는 거죠. 브레이크를 만나는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true 다시 가장 가까운 거 하니까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다음 또 얘들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것들이 형성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배정하고 났는데 이 배정이 이전의 루프의 배정과 지금 똑같죠? 그럼 여기서 스탑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로 금방 끝났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이 배정된 얘들이 이제 하나의 군집이 되는 거고, 예, 같이 배정된 얘들이 하나의 군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예제가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자, 7개의 점들이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있고요. 초기 해를 저는 아까 랜덤하게 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네,
그냥 G1, G2, G3의 지금 초기화에 의해서 배정된 곳이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이제 랜덤하게 했는데 이제 배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배정이 되면, 만약에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놈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그 자신이 될 거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여기가 이제 G3라고 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방금 전까지 봤던 그림이 요 지금 그림인데요. 아까 봤던 루프를 또 실행시키면 또 이제 다시 배정을 하는 거죠. 같이 배정을 하면 네, 점들에서 그 군집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을 배정을 하면 여기는 여기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 까만색 점에서 파란색 점이 3개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요 첫 번째 파란 점이네요. 그래서 요렇게 가까워질 것 같고, 여기는 요쪽하고 요쪽이 가까워질 것 같고요. 여기는 그 자기 자신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끝나면, 배정이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점의 중심을 다시 찾고, 여기 찾았네요. 여기 지금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놈이 배정이 됐으니까 그 두 놈의 중심을 요 세 개네요. 여기 3개가 있으니까 요 3개의 중심을 여기 하나라고 파란색으로 찾았고요. 마지막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금 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일어난 거죠. 아까 요렇게 배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군집 중심을 시킨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루프를 돌리는데 가장 가까운 그 배정을 한 거 보니까 배정한 게 결과가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스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3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하나가 모이겠구나. 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예, 3개의 군집이 있다. 근데 3개의 군집이 요렇게 벡터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K-민즈 알고리즘 아주 간단한데요. 자, 이론적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일종의 내리막 경사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스트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J sub G, U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수학식을 한번 보시면요. X of i라고 하는 그 어떤 샘플 포인트, 즉 벡터와 G of j라고 하는 군집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리를 재냐면, 여기 이 점이 여기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고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인데, 요 거리, 자기에게 이 샘플 포인트로부터 어느 군집 중심에 이제 배정이 된 거죠. 배정이. 그래서 배정이 됐을 때 요 앞에 U sub ji는 이게 0 아니면 1을 갖는데, if xi가 G sub j라고 하는 군집 중심에 이제 배정이, 제가 요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화살표로 적죠. 요렇게 배정이 되었을 때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이 수학식은 제가 지금 줄 거는 이 거리를 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거리를 재서 다 더해서, 그러니까 J도 1에서 K, 지금 군집이 2개밖에 없으니까 K는 2인 상황이고요. 제 그림상으로는. I는 1에서 N까지 총 점이 제가 지금 8개의 점을 찍었죠. 예, 8개의 점을 찍었으니까 8개의 점을 다 고려해서 어느 자기에게 배정된 것들의 거리만 구한다. 그래서 이게 거리를 재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문자 G라고 적어 놓은 것은 G sub 1 뭔가 G sub 2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벡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U는 뭐 U sub J
i, 여기 한마디로 use of j, i라는 값을 다 갖고 있는, i와 j가 변하겠죠.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바로 u라고 보시면 되고, j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렇죠. 이 z를 찾고 거기에 또 배정된 u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최적점, 즉 로컬 옵티멈으로 이제 수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로컬 옵티멈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이런 게 좀 단점이죠. 자, 그래서 초기 군집 중심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뭐 여기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뭐 여기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결과가 달라져요. 자, 그런 단점이 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점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외톨이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에 좀 민감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에 왜 민감하냐면, 아웃라이어가 있으면은 그 센트로이드 그 군집 중심, 저 삼각형으로 표현했던 것의 위치가 그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덜 민감하게 만들려면 K-민즈를 하지 말고 K-매도이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이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까만색 점이, 지금 까만색 점이 5개 있는데 요게 하나의 군집이라면 여기서의 군집의 중심, 그 군집을 중심을 구할 때 K-민즈 방법은 이 점을 찾게 돼 있어요. K-민즈 방법은. 하지만 K-매도이드는 이 5개의 까만색 점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점, 그 자기 자신을 뽑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점을, 스스로를 뽑게 된다는 거죠. 이 스스로의 점을 뽑는 것은 뭐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점들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지금 제가 줄 건 5개의 선이 가장 가까운, 가장 작은 그런 점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군집의 중심으로 하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다 더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만약 이 점을 군집의 중심으로 잡으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건 뭡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가장 작다. 그러면 그 점 자신을 군집의 중심으로 정하자. 자, 이런 아이디어가 매도이드 방법입니다. 그래서 K 매도이드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웃라이어에 조금 덜 민감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기반한 방법을 볼 텐데, 모델 기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GMM 공부를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적인 모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찾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GMM은. 그래서 샘플 데이터가 있으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다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집을 배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GMM을 하면 물론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해줘야 되지만, 사실은 나중에 적절한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3개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확률 분포가 있다고 나올 거고, 이렇게 확률 분포가 있다고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확률 분포가 있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점이 있을 때,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점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확률 분포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이 이 3개의 확률 분포에 속하는 확률이 각각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 속할 확률, 이 점이 여기에 속할 확률, 이 점이 이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나오니까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그 클러스터에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각각의 점들이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점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배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GMM은 우리가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도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면, 데이터 놓고 군집의 개수 K를 집어넣으면 군집 해가 나온다. 그래서 EM 알고리즘 수행해 가지고 요 그림상에는 3개의 가우시안 분포 G1, G2, G3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각 샘플을 각 군집에 배정하랍니다. 즉 어느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볼 때 이것이 GJ에 속할 확률과 GQ에 속할 확률을 비교해 가지고 Q가 크면은 그 Q에다가 배정한다. 물론 이 J는 Q와 J는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는데 즉 확률이 가장 높은 군집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한 군집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대표적인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K-means 알고리즘, 그 다음에 좀 간단한 뭐 시퀀셜 알고리즘도 봤고 지금 GMM도 대충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나머지 기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